좀 다시 검찰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6위와 8위 뉴스탑10이 뽑았습니다. 하명 수사 의혹도 그렇고 감찰 무마건도 검찰 수사가 이렇게 정점을 향해 가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측근들을 통해서 윤석열 총장의 심경을 조금 엿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윤 총장이요. 지난달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 지으려 했지만 수사팀 검사들의 만류로 수사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저는 저에게 부여된 그 일에 대해서 제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충실히 할 따름입니다. 저희들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어떠한 사건이든지 원칙대로 처리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자, 오늘 새롭게 보도가 된 내용 같이 한번 보실까요? 노컷뉴스 보도인데 김태현 변호사님. 한 검찰 관계자가 윤석열 총장을 얘기를 할 때 윤 총장이 조국 일가 수사를 마무리 짓고 유죄 사건도 좀 가려고 했지만 유죄 사건도 넘어가려고 했지만 사안의 중대선들을 후배 검사들이 지적하자 원칙대로 수사해보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전언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 알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윤 총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요새 이제 사회 분위기가 어떤 조직이든지 보스가 임의로 결정하는 시대는 좀 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총장 야 그만해 라든지 예를 들면 언론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자 이거 기사 쓰지 마 이렇게 하면 그게 다 먹히고 그랬는데 요새는 아니 그렇잖아요. 언론사에서도 일선 기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이 검찰청에서도 일선 수사검사들 총장님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그만둡니까? 라고 이제 얘기하는 분위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위에서 그냥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그러니 아마 이제 윤 총장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보고를 받는 입장이니까 한 단계 건너뛰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건에. 근데 일선 수사검사들이 총장님 저기 보면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수사가 늦어지는 게 우리가 증거가 없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예전처럼 매일 소환해가지고 밤샘 조사 못하고 띄엄띄엄 하루에 6시간 한 저녁 6시면 집에 가고 이래야 되니까 저희가 수사가 늦어지는 거지 이게 증거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총장 입장에서 그래 한번 해봐 이렇게 되지 야 그래도 하지 마 이렇게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그냥 지금 달라진 어떤 검찰 분위기 그런 것들이 잘 반영된 저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오늘 점심 식사를 하러 가는 윤석열 총장이 포착이 됐어요. 물론 제가 관상을 보겠다는 거 아니고 그만큼 표정에서도 조금은 읽혀지듯이 이던 의원님. 최근에 그 측근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내용들을 보면 압박감, 본인이 겪고 있는 수사에 대한 고민이 꽤 깊은 것처럼 좀 읽혀지는데요. 아마 굉장히 외로운 감정도 있지만 어떤 좀 소명이라든지 신념 이런 그 기본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윤 총장이 하는 중요한 역할은 아마도 어떤 수사에 대해서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울산 하명 사건을 울산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가져와서 확대해서 수사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거는 검찰총장이 결정을 하지만 수사에는 그렇게 관여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검사들이 알아서 하고 예를 들어서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를 확실하게 하느냐 그건 결정하고 그렇게 되면은 검사들이 수사를 하고 총장은 지켜보는 건데 사실 그동안 후배 검사들과 윤 총장의 관계가 임기 초반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후배 검사들의 비판적인 생각은 뭐냐면 어차피 윤 총장도 전 정권 수사에서 현 정권에서 출세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적인 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윤 총장이 현 정권에서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수사를 하니까 후배 검사들이 이제는 조금 같이 따르고 검찰 전체가 이렇게 좀 하나로 뜻이 모아지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을 수사한다는 건 굉장히 압박감이 심한 거고 특히 청와대와 이렇게 각을 세우는 거는 큰 부담이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윤 총장이 그런 부담에 밀려서 수사를 조금씩 이렇게 덜 한다거나 이런 건 없을 것 같고 어차피 직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국 수사 안 끝났다 이렇게 전언을 통해서 수사팀을 다독인 윤석열 총장인데 검찰 수사가 이렇게 정점으로 갈수록 반대급부로 반대 목소리도 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총리실 압수수색이 시작될 즈음에 더불어민주당 서른 최고위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지금 검찰과 자유한국당이 지금 한통속이 돼 있다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네. 베스트 사건이 난 게 4월입니다. 진척이 없습니다. 당연히 기소가 벌써 끝났어야 하거든요. 정황상 뒷거래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검찰청 총장을 만나는 문제를 우리 특위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서른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오랜만에 유시민 이사장 또한 검찰이 입법 로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검찰하는 것은 아주 고약합니다. 국회를 흔들어서 이번 패스트트랙 법안 가결을 저지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는 걸로 저는 봐요.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입법 로비하던 활동 안 하겠다고 얘기한 적 있죠. 국정감사 때. 지금 로비를 맹렬하게 하고 있고요. 민주당의 그 지도급 인사들 방해까지 검사들이 다 와가지고. 배유천 소장님 화면 같이 보실까요? 서른 의원 뒷거래라는 표현을 썼고 유시민 사장은 로비를 맹렬하게 하고 있다. 이 윤석열 총장 공격 수위가 꽤 높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왜 그럴까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론도 어떤 현안에 대해서 시간이 길어지면 이 피로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외로워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조국 전 장관 논란이 됐을 때 대통령 지지율과 연동되면서 지지율이 하락했던 것은 그때 중도층들의 관심이 최대치였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판단을 하고 결국 조국 전 장관이 사퇴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검찰 수사가 뭔가 치명적인 게 나오면 되는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 계속 8차 소환, 9차 소환 이렇게 되면 피로감이 커지게 됩니다. 중도층들도 관심을 이제 다른 데 돌리게 되죠. 북한 이슈가 있죠. 경제가 있죠. 또 하나 두 번째는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이 검찰 개혁 쪽은 더 결집을 해요. 이게 총선이 다가오는 겁니다. 더 결집을 해서 이 이슈에서 우위를 점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대통령이 뭔가를 자꾸 해보려고 하잖아요.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현 정부의 공무원인 검찰총장이 왜 그래? 이렇게 또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도 이렇습니다. 요즘에 또 인물과 관련된 관심이 윤석열 총장 쪽에 힘이 안 실려요. 누구 쪽으로 옮겨가 버렸냐? 정세균 후보자, 추미애 후보자 이쪽으로 더 관심이 가버리게 되거든요. 아, 최근요? 그렇죠. 그러면은 윤석열 총장 쪽에 결국 여론의 힘이 실리거나 아니면 비리를 발본세거나 하는 것을 주도하는 것은 정부 여당이 사실은 해야 될 일이죠. 그렇지 않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검찰은 외로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에도 윤석열 총장은 유재수 전 부시장의 남은 혐의를 샅샅이 한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년 전 유 전 부시장의 마지막 감찰 조사 당시 언급된 이 자녀 유학비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건데요. 검찰은 미국과의 사법 공조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용대 국장, 이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유재수 전 부시장이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조금씩 입을 열고 있다, 진술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자녀 유학비만큼은 관련해서는 입을 굳게 닫고 있습니다. 이 내막을 좀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저거를 해명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여기서 한국에서 유학비를 보냈다면은 뭐 그 증거를 바로 뭐 송금 증거 계좌로 보냈을 테니까 바로 할 수가 있지만 실제로 자녀가 미국에서 대학을 유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푼도 국내에서는 보낸 그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서 너는 아들 유학비를 댔느냐 했더니 바로 월드뱅크에 내가 2년 동안 있었는데 그때 번 돈으로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은 대학은 4년 아닙니까? 4년 동안 2년간 벌은 돈으로 과연 4년 동안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또 유학할 당시에 미국의 벤츠 2대를 굴렸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그러면 상당히 나름대로 여유롭게 그렇게 생활을 한 셈인데 과연 그때 월드뱅크에서 근무를 할 때 당시에 그러면 그때 생활비는 쓰지 않았겠습니까? 과연 그 돈이 가능했을까?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조사했던 그 행정관은 뭐라고 원래 자기가 기록을 했었냐면요. 아무리 적어도 수천만 원, 많으면 3억까지 아들의 유학비로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기재를 해놨었어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원래 유재수 전 부시장이 이번에 구속 상태로 기소가 됐을 재판에 넘겨졌을 때가 5천만 원이 안 됐잖아요. 상응을 총합했을 때. 4,956만 원이었죠. 그런데 만약에 이번 자녀 유학비 같은 경우는 아무리 적어도 억대가 된다. 수천만 원, 많게는 3억까지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써놨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검찰에서 단 하나도 안 나온 거죠. 만약에 이게 나온다면 바로 금방 뭐 5천만 원 당연히 넘어가고 1억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5천만 원 이하로 현재 검찰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집행유예도 만약에 장량 감경에서 이게 이제 5천만 원 넘으면은 7년 이상의 징역형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집행유예가 안 된다. 왜냐면 최소한 3년 이하일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유재수 국장이 비록 기소는 돼 있지만, 구속 기소는 돼 있지만 집행유예도 가능한 형량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의구심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도현 의원님 보니까 네. 미국과 수사공조까지 해서 검찰이 이걸 좀 캐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사공조하는 부분은 이 부분에서 지금 감찰이 중단이 됐었죠. 해외 유학 자금 어떻게 썼냐고 했더니 잠적해서 그 이후에 감찰이 중단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보는 것 같은데, 유재수 그 부시장이 그 워싱턴에서 근무할 때 이제 같이 근무했던 뭐 특파원도 있고 다른 공무원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전하는 말을 들으면은 굉장히 비싼 집에서 살았고, 본인이 귀국한 뒤에 가족들만 남았는데 여전히 그 비싼 집을 유지했다고 하고, 아까 우리 하종덕 국장이 얘기한 대로 또 벤츠 2대도 이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돈이 많이 들었는데, 그럼 그 돈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 부분을 굉장히 검찰이 이제 집중해서 보는데, 뭐 국내에서 뇌물을 받았으니까 외국에 있을 때도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을 배제할 수는 없겠죠. 특히 이제 유재수 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권, 민주당 진영에서는 굉장히 몇 안 되는 금융 전문가였기 때문에 유재수 국장을 늘 주시하는 금융권 인사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 또 검찰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강력하게 수사하면서 유재수 부시장을 좀 압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유재수 부시장이 조금씩 입은 연다고 하는데, 특히 감찰 무마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하고 있는지 아직은 모르는데, 그렇죠. 압박해서 누구한테 무마를 요청했고, 그 요청을 받은 사람들이 조국 수석이나 아니면 청와대 다른 인물들한테 어떤 요청을 했는지, 이 부분을 더 확실하게 수사를 하고 싶어서 압박을 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대 3억 원까지 될 수 있다. 물론 가정이기다만 이 억대 유학비를 어떻게 들어왔는지, 가져왔는지, 이 부분도 미국 공조 아래 검찰이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이요, 오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이틀 만에 두 번째 검찰 출석을 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이 얘기를 좀 정리해 볼게요. 물론 일각에서는 그냥 최종 책임자지 무슨 정무적을 갖다 붙이냐 라는 지적도 있긴 한데, 오늘 또한 두 번째 조사인데도 적극적으로 해명을 좀 했다는 전언이더라고요. 정무적 최종 책임 나이기 때문에 하나만한 얘기고요. 저거는 그냥 하는 소리가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그건 거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소환 조사인데, 그건 당연히 적극적으로 진술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면은 본인이 지금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쓸 수도 있는 상황인데, 왜냐면은 지금 알려진 바로는 백원호 전 민정비서관 같은 사람들이 이미 다 회의가 아니라 이미 다 결정이 나 있었다, 이런 진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이제 본인은 법적 책임은 없다. 저 정무적 책임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 민정수석이니까 감찰 중단은 본인의 권한이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법적으로 문제될 만큼 직권남용의 죄는 아니야. 법적 책임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다만 어찌됐든 그때 내가 감찰을 중단했는데 지금 검찰 수사한 거 보니까 이 사람 혐의가 있어서 영장이 발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본인이 그때 잘못 판단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내가 도의적인 책임, 정치적인 책임은 있다. 하지만 법적 책임은 없어, 이 얘기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냥 제가 검사라면 그냥 하나만한 얘기를 하는 거죠. 검사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이틀 만에 다시 검찰에 출석한 조국 전 장관과 미국 계좌, 유재수 전 부시장의 미국 계좌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 얘기, 저희가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자, 속도감 있게 쉼없이 달려와 봤는데, 관련해서 댓글 들어왔습니다. 같이 만나보실까요? 전 정권 때와 같은 잣대로 수사를 해라. 노무현 정권, 노무현 대통령 시절 부동산 트라우마에서 못 벗어나는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30대 제주의 사람들 난리 났습니다. 애들 키우고 강남 가려 계획 다 짜놨는데 이제 대출이 막혀서 못 간다고. 실생활 얘기네요. 틀어줘봐라, 어디 한 곳이 터질 것이다. 부동산을 규제로만 억제하는 게 맞는 것이야,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맞나요? 마지막 볼까요? 대통령 5년 단임을 바꿔야 4년 중임제든 어쨌든 좀 긴 시간 동안 기회와 시간을 줘야 집값도 잡는 거 아니냐. 대책까지 주신 댓글까지 총 5개의 댓글 만나봤습니다.